국민음악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국민음악. 우리나라의 것, 우리 민족의 것. 이탈리아, 독일, 왜 우리 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구차, 구치카. 러시아 말입니다. 강력한 소수, 강력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러시아 5인조라고 부릅니다. 비평가 스타소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바로 러시아 5인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글을 쓰고 했던 사람입니다. 칭찬을 해줬어요. 그 5명 보시겠습니다. 발라키레프, 보로딘, 림스키-콜사코프, 무소르스키, 퀴. 바로 이 사람들이 러시아 5인조입니다. 먼저 그들의 지도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라키레프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그룹의 우두머리였어요. 유일한 음악 전공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업이 음악이 아니에요.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의사 있었잖아요. 장교 이래요. 다 다른 일을 하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부릅니다. 아마추어란 뭔가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 돈벌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발라키레프는 그 중에 유일한 음악 전공자였어요. 그룹의 지도자였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음악을 좋아해도 자기는 제대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부족한 테크닉을 이 사람이 채워주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였죠. 무료 음악 학교를 설립합니다. 왜? 돈 들여서 비싼 돈 있어갖고 그렇게 막 음악원 갈 돈 없는 애들 많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네가 할 일, 네 밥벌이 다 하고 와.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다 와도 받아준다. 여기서는 진정한 아마추어 정신을 가지고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게 가르쳐주겠다라고 합니다. 무료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림스키-콜사코프입니다. 이 사람은 림스키-콜사코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림스키-콜사코프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사코프라고 절대 안 불러요. 이 사람, 해군 사관 생도일 때 이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엔 이 사람도 장교가 됩니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5인조의 작품들 중에서 이 사람의 곡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또 연주가 되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자, 무소르그스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알코올 좀 드셨어요. 술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술을 끼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룹의 말썽꾼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맨날 술 마시고 사고 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데려오고 막 이럽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정말 말끔하신 분이죠. 음악가들 중에서 굉장히 인간성이 좋았고 인격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당대 최고의 화학자, 의사였습니다. 화학자. 이 사람은 어느 정도였냐면 러시아에서는 당시에 이 사람은 음악가로보다는 과학자로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외국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쳐요. 아주 이 사람의 연구 논문은 화제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인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뭘로 확인이 될까요? 여러분, 친절한 남편이었어요. 부인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자기가 의사하고 부인은 환자였어요. 폐가 안 좋아서 이미 폐병에 걸린 상태로 자기를 만났고 그걸 알고 결혼을 해서 이 여자를 평생 동안 간호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부인이 처음부터 아팠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도 갖지 않습니다. 계속 부인을 간호하고 두 아이를 입양합니다. 퀴. 이름이 좀 희한하죠? 퀴. 옛날에는 우리가 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역시 공병 장교였고 작곡가로서보다는 비평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비평을 더 많이 했고 곡이 몇 개 없어요. 지금 있는 곡이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오리엔탈레라고 해요. 이 곡은 원래 바이올린 곡인데 지금은 클라리넷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거의 이 곡 정도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또 다른 리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충돌이 되죠.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로딘이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28. 그 다음 퀴 26. 2살 밑에 발라키레프. 무소르브스키 22. 교묘하게 2살 차이입니다. 다. 2살. 그러나 림스키 코르사코프 17살이었습니다. 해군 생도일 때, 사관 생도일 때 들어왔다고 했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굉장히 작곡 잘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더 열심히 한 겁니다. 내가 쟤보단 잘해야지. 나이 차이를 보십시오. 보로딘과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나이 차이를 보십시오. 11살 차이입니다. 내가 뭐가 못나서 쟤보다 못하지 이런 생각을 안 가졌겠어요? 그러니 열심히 하죠. 보로딘은 육군 병원에서 무소르브스키와 만납니다. 군대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소르브스키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로딘이 평가합니다. 무소르브스키는 건너뛰기는 풋내기 장교였다. 군대에서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면 그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분위기에서 우아한 피아노 연주를 보여줬다. 무소르브스키가. 발라키레프와 만납니다. 한 사람씩 이 지도자와 만나는 겁니다. 야, 너 음악 잘한다며. 와봐. 오는 김에 친구도 좀 데려와.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5명인 거예요. 발라키레프가 무료 음악학교를 이 시대에 설립을 합니다. 다른 멤버에게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아주 강하게 훈련시켜요. 야, 너 이렇게 해갖고 안 돼. 아니, 자존심을 막 뭉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해야 음악성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냐 하면 각자 다른 사람의 전기에 다 이 사람한테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가 적혀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것이 다 나옵니다. 음악원에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공격합니다. 야, 니네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우리가 진짜 음악이 뭔지 보여줄게. 아니, 차 음악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욕을 왜 하냔 말이죠. 아니, 자기네도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도. 뭐가 잘났다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잘났죠.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찰코프스키. 이런 게 음악이야. 니네 같은 건 음악 아니야. 이러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파가 갈려요. 당연히 러시아 5인조도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저건 유럽 음악이나 따라하는 거. 우리처럼 아시아 음악을 하자. 이런 겁니다. 결국은 그 싸움을 찰코프스키가 이겨서 끝내버리죠. 실제로 우리가 러시아 5인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5인조로 모여서 활동한 건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드디어 보로딘이 1번 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난 아마추어 이제 아니야. 거대한 걸 쓴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으로 대작을 만든 사람이 이 그룹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추어 작곡가를 그래서 맨 처음에 탈피합니다. 슈만의 영향을 받았어요. 슈만의 어떤 깊이 있고 어떤 그런 실내학적인 것에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사실 러시아 5인조는 슈만, 브람스 파라기보다는 리스트, 바그너파에 가깝습니다. 한편 5인조의 말썽꾸러기 무소르브스키는 술 먹다가 엄청난 멋있는 걸 씁니다. 벌거숭이산의 하룻밤.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둥산의 하룻밤. 그런 산을 보고 그 산에서 지내는 하룻밤? 아니에요. 그 산이 움직이는 하룻밤입니다. 산이 괴물로 변해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런 산이, 엄청나게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산이 나중에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죠. 판타지죠.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도와줍니다. 오케스트라를 멋있게 편곡해줘요. 보로딘, 작곡을 중단했습니다. 왜? 자기 일이 바쁘니까. 연구 논문이 표절로 논란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표절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승소를 합니다. 그렇다면 멤버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던 발라키레프는 이슬라메이라는 곡을 작곡합니다. 이슬라메이, 이슬람, 동양의 음악입니다. 동양의 음악을 작곡을 하는데 이 곡은 피아노 곡입니다. 인터넷에 이슬라메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바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난곡. 어느 정도 어려웠을까요, 도대체? 악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어렵고, 처음에 연습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하나하나를 짚어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거를 백날 연습을 해갖고 해야 이 곡을 마지막에 완성돼서 끝을 맺고 칠 수가 있어요. 무소르그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와 한 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룸메이트예요. 공동 작업을 많이 합니다. 무소르그스키가 뭘 피아노로 쓰면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막 고쳐주고 편곡하고 많이 그래요.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 나이 많은 술 취한 형의 작품을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5인조에게 어떤 사람이 공동 작업을 맡겼어요. 야, 니네가 그렇게 러시아 5인조로 잘 나가면 니네가 한번 같이 작업을 해서 물라다라는 오페라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교훈이 있죠. 친구하고는 사업 안 하는 겁니다. 친한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일로 만난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죠. 5명한테 맡겼으니 각자 개성이 다른, 그 중에도 무소르그스키 같은 사람이 끼어있는 그런 5명에다가 한 작품 맡겼으니 이것 때문에 5명은 금이 갑니다. 그리고 해체됩니다. 보로덴키는 좋다고 했죠. 야, 난 이제 아마추어 아니거든. 너도 또 다른 리더 아니야? 일로 와봐. 여기 이거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다 좋아하면 좋은데. 림스키-코르사코프, 무소르그스키. 야, 우리 한 방 쓰는데 말이야. 우리 방에서는 반대해, 그거.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 불러 들어온 돈인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 안 돼요. 완성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물라다라는 오페라를 완성작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림스키-코르사코프. 음악원 교수가 됐어요. 음악원과 싸우던 5명 중에 림스키-코르사코프. 너무 젊고 뭔가를 잘 하거든요. 데려와서 너 교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젊었으니까 의리 이런 것도 좋지만 나 기회를 한번 잡아볼래요. 들어갑니다. 그래도 불안했죠. 나 아직 어리고 제대로 음악 배운 거 아닌데 가서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작곡을 잘하게 돼요. 이러던 중에 무소르그스키의 친구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화가의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리고 건축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동화 속에 나오는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서 이 친구가 죽자마자 그 친구가 살았을 때 그렸던 그림들을 막 전시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시회에 가게 됐죠. 무소르그스키는 그 그림들을 보고 전람회 그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프롬나드라는 중간중간에 걸어가서 그림 하나를 보고 다른 음악이 막 나오고 다시 걸어갈 때 이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엔 정말 멋있는 음악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곡이 피아노 곡이란 말이죠. 피아노로 혼자 이렇게 막 작곡을 했습니다. 야, 저 곡 피아노로 치기 너무 아깝다. 저 정말 웅장하게 만들 수 있거든. 내가 하겠어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라벨입니다. 라벨은 이것을 기가 막힌 곡으로 만들어요. 지금 이 금관 소리를 들어보시죠. 트럼펫 기가 막히겠습니다. 이 프롬나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중간에 가면 팀판이 들어오고 현악기 막 난리치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원래가 피아노 곡이에요. 피아노로 혼자 치는 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목관 나오죠? 나중에 금관이 또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것이 라벨의 힘입니다. 라벨은 안연합법에 정말 능통했어요. 나중에 이 곡인 키예프의 대문이라고 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서 종치고 팀판이 난리가 나고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팔을 여기까지 뻗어서 움직입니다. 끝나면 무조건 기립박수가 나오는 곡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곡이죠. 그것이 원곡이 바로 무소르그스키의 곡이었습니다. 이때 보로딘은 현악 사중주를 작곡하기 시작하는데 단 2곡을 남겼습니다. 2곡 중에 유명하지 않은 첫 번째 곡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석양 들어보시죠.
알려지지 않은 곡입니다. 현악사중주 2번, 유명한 2번에 가려져서 사람들이 잘 많이 못 듣게 되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전악장이 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슬픈 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악기 2대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슬프게. 이렇게 슬프게 대화하지만 가슴을 쥐어 봅니다. 떨어져 내려와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듣기 위해서 이 악장을 다 듣는 사람도 있어요. 고맙게도 한 번 더 나와요, 나중에.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맹맹한 소리가 나죠? 삥! 삥! 우리가 연주에서, 현악기에서 하모닉스라고 부르는 기호입니다. 줄을 누르지 않고 줄을 대기만 하고 소리를 내면 이런 삥 소리가 나요. 그걸로만 연주를 해요. 다 그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곡들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왜 안 알려졌을까요? 2번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1번에 이런 곡들을 가려버렸을까요? 이유가 있죠. 기가 막히게 아름답거든요, 2번. 이거 못지않아요. 또 스토리도 있습니다. 고르는 현악사중주 2번은 정말 연인과 데이트할 때 듣기에 딱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거슬리지 않아요. 정말 아름답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곡이 끝까지 아름답기만 해요. 중간에 막 이렇게 격렬하다가 이런 게 없어요. 분위기를 깨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이 곡을 틀어놓고 촛불을 딱 켜시면 자기야 이 곡이 뭐야? 러시아 5인조의 곡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반하실 겁니다. 자기 아내 결혼 20주년 선물입니다. 열심히 병간호를 한 20주년 선물이에요. 이 중에 3악장 녹턴이라는 악장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악장입니다. 당연하죠. 술을 끼고 살았는데 계속 어디가 이제 아프고 딴소리하고 술 없으면 못 살고 이 사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으면 집에 가구 다 팔아서 그걸 술 사 먹어요. 옷도 팔고 계속 이러면 병이 걸리는 겁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50대 여가수와 연주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맨날 어디서 술 먹고 사고 치고 들어오면 그 비평가 스타소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데려다가 제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직업까지 다른 직장으로 소개를 시켜줘요. 술 먹어서 자꾸 잘릴 것 같으니까. 그 또 사장은 마음이 좋아서 받아줬단 말이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50대 여가수와 연주 여행을 가겠다고 합니다. 말리죠. 야, 너 그 가수 한번 간 가수야. 너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야, 난 괜찮아. 난 그냥 가서 난 내 음악적인 그런 걸 키워볼 거야. 연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물간 여가수와 알코올 중독자가 반주를 합니다. 그 연주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어떤 연주에서 사람이 한 명도 없던 연주에도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생각을 해요. 신의 계시를 받았다. 사람들은 나를 욕하지만 나의 음악적 감수성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드디어 난 대작을 쓸 때가 온 것이다. 착각이었습니다. 몇 곡에 손을 댑니다. 오페라도 쓰려고 하고 손을 대지만 끝내지 못해요. 발작으로 쓰러져서 입원합니다. 입원했을 때도 술을 마시죠. 어디서 입술을 했는지 브랜디 입술을 하고 몰래 간호사 몰래 그것을 마십니다. 다음날 죽었어요. 결국은 술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나이가 제일 많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5명 중에 제일 빨리 죽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합니다. 특히 림스키-콘사코프는 계속 지휘를 하고 있을 때 한 천재를 만나게 됩니다. 16살짜리 소년이 작곡한 곡을 그 한 곡을 지휘를 하면서 연주를 해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길래 16살짜리가 작곡한 곡을 믿고 그 곡을 사람들 앞에서 오케스트라로 지휘를 했을까요? 바로 글라즈노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 5인조의 대를 잇는 러시아의 작곡가가 됩니다. 결국은 차이콥스키에도 영향을 받고 러시아 5인조에도 영향을 받았던 굉장히 뛰어난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로딘은 작곡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데 보로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라는 멋진 곡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 시간에 바쁘실 때 이 곡을 이어폰 끼고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내 앞에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자기 혼자 딴 세상에 정말 행복해요. 그럴 수 있는 곡입니다. 보로딘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정말 아름다운 곡이고 보로딘은 이런 스타일의 곡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고르 공이라는 엄청난 오페라를 만듭니다. 이 사람 잘 나가요. 이제는 뭐 연극 논문도 내가 표절한 거 아니고 다 결정났고 드디어 난 제대로 하겠다. 플로베츠 사람들의 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보 소리인데 굉장히 예쁜 멜로디를 해요. 너무 이 멜로디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 러시아 5인조 중에 한 사람이 작곡한 이 오페라의 멜로디를 가지고 누군가가 뮤지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오늘날 우리가 팝송으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Take my hand, 바로 아까 그 오보가 하던 멜로디. I'm a stranger in paradise. 아마 여기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이 곡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주 옛날 뮤지컬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에요. 제목은 Stranger. 이 곡의 원작자가 If I stand sorry, 세헤라자데. 세헤라자데가 누굽니까? 천일야화의 주인공입니다.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하고도 하루 동안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왕 앞에서 동화 얘기를 해줘서 살아남았다는 그 여자가 세헤라자데입니다. 당연히 아라비아 스타일의 곡이 나오죠. 림스키 코르사코프 엄청난 오케스트라 곡으로 이 곡을 씁니다. 어느 정도 오케스트라 곡이냐 하면 각 악기가 다 재밌어요. 그런 곡 흔치 않아요, 여러분. 연주를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재밌고 사실 어떤 사람은 반주만 합니다. 각 악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기교를 다 동원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모닉스 뭐 이런 것도 동원을 하고 연주자들이 너무 다 재밌어요. 그런 곡들을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작곡을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과로사지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너 이제 음악 안 하는 거지? 네 직업으로 돌아갈 거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계속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멀리서 차이콥스키가 또 살아납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해요.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큰 오페라 한번 써볼까? 그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힌 곡을 하나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유명한 곡을 여기다 넣어요. 왕벌의 비행입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 거리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영화 샤인에서도 그 주인공이 피아노로 이 곡을 칩니다. 굉장히 다른 음악으로 편곡이 많이 돼 있는데 왕벌의 비행이라는 재밌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1차 러시아 혁명이랍니다. 물론 실패로 끝나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음악원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위가 시끄러우면 안에도 시끄러운 법입니다. 분위기 별로 안 좋죠. 항상 권력에 반대하는 어떤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못 있겠어. 원장 해임시켜.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림스키 코르사코프 학생들의 제의를 받게 돼요. 원장 해임시키라고 하는 학생들이 교수가 누구 좀 하나 우리를 도와주면 좀 힘이 세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을 좀 찾다 보니까 약간 그 좌익 성향에 보이는 그 5명 있잖아요. 러시아 5인조라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 저 사람 정도는 권력에 좀 대항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서명해달라고 하고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거기에 서명을 하게 되지요. 해고됐죠. 졸지에 이 사람의 모든 곡은 금지곡이 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던 사람이 서명 하나 했다고 해서 모든 곡이 금지가 됐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한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금지곡이 된 거야?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학생들의 영웅이 됩니다. 저 사람 복직시켜라. 난리가 나는 거죠. 결국은 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까지 줬는데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음악 세계를 펼쳐갑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도 죽습니다. 모두 떠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발라키레프
병으로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고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로서도 제대로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무료 음악 학교를 설립해서 많은 사람을 도왔던 발라키레프가 이제는 병으로 자기 성격을 주체 못하고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망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떠납니다. 퀴 혼자 남았습니다. 바흐처럼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죽습니다. 러시아 5인조는 이렇게 다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어갈 글라즈노프라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